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암행의사 출동이야. 서민이 행복한 사회, 의리 웃는 사회, 먹고 사는 일이 즐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주에 한 번 암행어사 출동합니다. 경자년 민생점검 프로젝트 안진걸의 암행어사, 민생가풍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해가 바뀌었는데도 자켓은 작년 거하고 똑같은 거를 2년 내내 입고 다니시네요. 검소한 게 생활화돼 가지고요. 그래요. 그게 아니고 맞는 옷이 이것밖에 없어 가지고. 오늘은 어디로 출동합니까? 예, 얼마 전에 그 TBS TV 민생연구소 예. 우리 TBS TV의 간판 프로그램인데 매일 6시 간판 하고 있잖아요. 프로요? 예, 간판 프로그램 맞습니다. 누가 그래요? 제가요. 진행자가 저다 보니까 그래서요. 거기 이제 더룸하고 TV 민생연구소가 유명한데 그때 얼마 전에 방송해 보니까요. 미혼모 문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미혼부 문제는 많이 안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아이를 혼자서 키우고 있는 아버지들 아빠들 얘기. 전국적으로 한 10,000명 안팎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근데 이분들 제일 큰 고충이 아빠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출생 신고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예, 그게? 그러니까 부부가 하거나 아니면 엄마는 가능해요. 엄마가 혼자 있을 때는. 예. 근데 아빠는 출생 신고에 아예 안 되거나 오. 아니면 엄청 까다로운 입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처음 알았네. 예, 출생 신고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모든 아이들과 관련된 혜택이나 지원이나 뭐 양육비 정부에서 주는 것도 못 받을 뭐 거고. 아동수당, 양육수당, 어린이집 이런 게 다 안 되니까. 아, 문제가 심각하죠. 예, 그래서 서울시 산하의 서울시 사회복지공익법센터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변호사님들이 이제 가족 등록 출생 신고를 지원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관련 법규가 빨리 개정돼서 미혼부다 하더라도 미혼모의 경우처럼 누구나 손쉽게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가정법원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미혼부들은. 네. 그러니까 근데 허락 받는 과정이 까다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법원 허락까지 받아야 된다는 것도 좀 너무 과도하잖아요. 근데 법에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 왜 미혼부는 출생신고하기가 어렵게 아무래도 이제 만들었는지. 우리 법원이 여전히 본권적인 부분이 있어서 엄마가 애기 키우는 것은 쉬우니까 네. 등록하기 편하게 해놓고 엄마가 등록하는 것은 아빠 관련해서는 아빠가 진짜 맞느냐. 의학적으로. 예, 그다음에 그것도 엄마는 사실 이제 배에서 낳기 때문에 빨리 규명이 되는데 아빠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거. 그다음에 예. 아빠보다는 엄마가 애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본권적 관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덕지덕지 붙어져 가지고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방송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사연도 하나 우리 시청자들께 알려드릴 겸 미혼부들이 종교 10,000명 안팎 있는데 출생신고조차 굉장히 어렵구나. 두 번째 결국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자 해놓고 여전히 예를 들면 우리가 유아차를 끌고 나가다 보면 뭐 유아차 출입 금지, 뭐 노키드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문제들, 그다음에 미혼부 문제들 이런 게 여전히 많다 보니까 양육비, 교육비가 너무 과도해서 아이를 못 낳고 있는 일반적인 부부들의 문제다 이런 문제들까지 우리가 많이 심각하다. 네. 빨리 이런 걸 개선해야 출생률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의식을 말씀드려 봅니다.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참 할 일이 많네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제가 그래서 아동수당이 만 7세까지는 확대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앵커님도 다시 옛날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다시 이제 옛날 그 신혼부부시로 돌아가는 아동수당 10만 원 준다면 네. 아이 더 나을까요? 10만 원 때문에? 글쎄요, 그것만으로는 어렵죠. 그러니까요. 네. 다들 반응이 이렇더라고요. 10만 원 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만 사실 뭐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10만 원이면 아기 우유값 빼고 남은 뭐 남는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대부분 답이 이거더라고요.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예. 만 6세에서 만 7세로 확대해 주는 것도 고맙다. 10만 원 때문에 아이 둘 있는 집이 셋을 낳고 아이 하나 있는 집이 둘을 낳고 아이를 원래 안 낳으려고 했던 못 낳으려고 했던 집이 하나를 낳지는 않을 거다. 네. 바로 이 문제인데요. 아동들을 그 다자녀인 경우 아동들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다자녀 셋 이상. 예, 이거 저는 아주 쓰라는 기억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제가 2018년도쯤에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정부에서 이제 다자녀 가구 기준을 셋에서 둘로 안 하기로 했다. 네. 그러니까 아이가 셋인 집 말고 두 집
둘만 있는 집도 이제 혜택이 확 늘어날 거다. 다자녀 가구 예. 혜택을 볼 것이다. 예, 그렇게 이제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요? 그때 청취자들 중에 한두 분이 아니 그렇게 좋게 되면 좋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된 것처럼 말하냐. 예. 그래서 제가 지적을 받았는데 그 지적이 맞았어요. 지금도 저는 결국 빨리 될 거다. 그리고 우리들이 강렬한 희망을 바라서 그렇게 했던 건데 지금도 아직도 2020년 이 저출생이 심각하다 보면서도 여전히 중앙정부는 다자녀 지원을 3인 이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다자녀의 기준을 셋에서 둘로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전부 다 뭐라 하냐 그 뉴스에 댓글이 다 이거예요. 맞다. 세상에 지금 둘을 못 낳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 있는 집에서 양육비나 교육비나 여러 가지 아이 키우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둘을 못 낳고 있는데 셋부터 도와준다고? 그렇죠. 그다음에 비현실적이네. 예, 이제 아이 하나 낳으려고 하는 집에서도 셋부터 도와준다고 아이 하나 낳기도 주거비 먼저 청년들이 꼽는 가장 심각한 그 저출생의 문제는 주거가 불안하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주거가 불안하고 일자리가 부족한데 어떻게 애를 낳냐. 자 아이를 낳아서도 부모도 힘들고 아이한테도 미안하다는 거예요. 네.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면 사실은 다자녀 지원은 예를 들면 둘이나 하나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하나로 바로 가는 게 어렵다면 둘 정도는 가야지. 예를 들면 아이 하나 있는 집은 용기를 내거나 생각을 해서 아이를 하나 더 낳는 유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둘로 지금 기준을 완화하는 게 뭐 국회 차원에서 뭐 얘기가 되고 있어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예. 2018년도 이미 둘로 인해야 된다라는 거 발표를 했습니다. 완화해야 된다는 거. 다만 아직 정부가 그러려면 그것을 어떤 예산상의 또 예산이 제도 필요하니까.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발제만 돼 있는 있다 건데. 이거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다시 2020년 새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둘이냐 셋이냐 부모님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실존적 결단의 문제인데 자 아이가 셋 이상이만 이제 다자녀를 도와주니까 혜택이 엄청 많은 거예요. 네. 그럼 아이가 하나 있거나 둘 있는 집은 그걸 못 받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이가 셋 있는 집은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 감면돼주고요. 어린이집 입소시 우선순위도 부여하고 아이돌비 비용도 지원받고요. 일면 전기세 30% 자동차 같은 경우 취득세를 무려 140만 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많은 혜택이 있어요. 하나 더 예를 들면 그 제가 이제 반값 등록금 투쟁 전문가니까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도 그 대학생 국가장학금 준다고 제가 우리 방송 여러 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예. 무상으로. 아이가 둘인 집까지는 아이가 하나든 둘이든 대학생이 되면 소득 3분위까지 520만 원 주는 건 똑같아요. 예. 근데 당장 소득 4분위부터 쭉 줄어들어서 소득 7분위 구간은 120만 원만 주거든요. 아이가 둘 있는 집은 하나나. 네. 근데 자 다자녀 집안은 아이가 셋 이상인 경우에 그게 첫째이든 둘째이든 셋째이든 소득 3분위까지는 520만 원 똑같이 주는데 나머지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까지 아까 그 아이가 하나나 둘 있는 집은 소득 7구간이면 120만 원, 8구간이면 67.5만 원밖에 안 주는데 1년에 네. 다자녀는 450만 원을 줍니다. 예. 얼마 차이가 나죠? 그러니 당장 소득 7분위 120만 원에 아이 하나나 둘 있는 집 아이가 셋이나 넷이 있는 집은 450만 원을 주기 때문에 모든 아이에게 네. 33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렇군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이가 둘부터 다자녀로 인정을 하느냐 셋부터 인정해 주냐는 것은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들 중심으로 다자녀 지원 기준을 낮추는 곳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정부가 분명히 그걸 기준을 완화한다 했는데 아직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완화하겠다는 방침은 세워놓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충남의 천안시 또 제주의 제주시 같은데 다 이제 작년 말 올해부터 네. 다자녀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하기 시작했어요. 조례를 고쳐가지고요. 아 조례를 예, 고쳤어요? 조례를 고쳐서 먼저. 그러면 제주 예, 특별자치도하고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된 중앙 정부의 다자녀 지원은 여전히 3인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했던 다자녀 지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어느 공영 주차장을 다자녀 50%나 30% 할인해 주는 거 많거든요. 지금도 다자녀는 인천공항이라든지 이런 국제공항하면 주차비를 30% 할인해 줍니다. 이제 이런 뭐 국립박물관 이런 데도 할인해 주고 이런 것들 그러면 있잖아요. 차에 무슨 스티커 같은 걸 부착하나요? 그렇죠. 스티커도 부착할 수도 있고 다둥이 카드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건데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여전히 3인이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했던 것들 있잖아요. 네. 뭐 출산 지원비라든지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또 지방 그런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2인 이상이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알아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예. 저는 전국적으로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정말 저출생이 우리 사회의 가장 지금 무서운 재앙이다. 그렇죠. 1년에 아이가 얼마 전까지 2년 전에 4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작년은 30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 같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2년만 2017년도에 40만 명 선이 깨지고 불과 2년만 2019년에 30만 명도 유지가 안 된다 추정이 나오고요. 출생률은 지금 어느 정도로 떨어진지 아시죠? 한 명도 채 안 안 돼요. 낳는 뭐 그런 0.95%까지 떨어졌는데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노동 인구, 생산 인구, 경제 활동이 확 줄어들고요. 세금 내는 인구도 줄어들고 당연히 이 초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을 부양할 수 있는 청년들이 없어집니다. 아이들을 좀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이제 아동 수당 10만 원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아동 장려금이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다자녀가 3인으로 되어 있는 문제를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는 거잖아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거 하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호소드리면서요. 다만 그럼 또 쟤는 따끈따끈한 소식은 드려야 되잖아요. 아동수당하고 아동장려금은 다른 건데 이걸 또 헷갈려가지고 본인들이 아동수당을 받으니까 신청 안 하신 분들인데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근로장려금이 있었잖아요. 저 맞벌이 부부, 홀벌이 부부, 단독 가구 해가지고 뭐 연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저소득 노동자와 저소득 자영업자까지. 자영업자는 지원을 못 받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 자영업자까지 지원이 된다. 국세청으로 무조건 문의하시고 신청하시라. 마찬가지로 이제는 근로장려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아동장려금을 신청한 거로 간주가 됩니다. 중복해서 신청 안 해야 되는데 역시 부부 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또 재산 합계 2억인 미만인 경우에 가구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70만 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동수당하고 중복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 7세 아이가 하나 있어요. 10만 원 아동수당을 받았는데 보니까 또 우리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고 하지만 소득이 4천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는 1년에 1,000만 원 정도를 버는 자영업자고 나는 2천만 원 정도 버는 근로자예요. 그럼 아이가 만 7세 미만이면 아동수당 10만 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역시 많게는 최대 70만 원. 금액은 이 소득 금액하고 약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최대가 70만 원이라는 거예요. 어디다 문의를 해야 돼요? 지난주에 그거까지만 좀 말씀드렸죠. 알려주세요. 근로장려금하고 아동장려금 정말 양극화 민생구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는 모든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청하시는 겁니다. 인터넷 홈택스도 있고 모바일 홈택스도 있고 세무사를 직접 가셔도 되고요. 일단 국세청 문의전화 126으로 하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요즘에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잘 안내해 주잖아요. 일단 근로장려금 아동장려금은 세금을 관할하는 국세청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국세청으로 무조건 126으로 전화하셔라. 생활이 어려울 때는 129, 근로장려금은 126, 아동장려금도 126. 오늘도 유용한 정보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다음 한 주 또 열심히 뛰어주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아이를 펑펑 낳아도 국가가 책임진 나라 함께 만들겠습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